안녕하세요, 제이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좌의 제목은 한국어, 영어, 그리고 여러 가지 서양말 이야기. 제이노의 언어학 이러면은 너무 거창하고 좀 건방지고, 그러니까 제이노가 언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강좌, 비디오, 강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의 주제는 이겁니다. 동사의 활용, 동사의 확장, 동사의 굴절. 아니 뭐 가볍고 편하게 즐기라며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이야기를 어려운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활용이 뭐고 확장이 뭐고 굴절이 뭔지 오늘 공부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떤 언어를 잘하려면 동사의 활용 능력, 동사의 확장 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 활용 능력, 확장 능력이 좋아진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거지요. 자, 동사의 활용 능력, 확장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가다. 가다를 영어로 하면요?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답을 go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을 주셨냐 하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빨리 느리게도 소용없고 빨리 틀리게도 소용없고 느리게 정확하게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정확하게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해당 언어를 잘 구사한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 빨리 정확한 반응,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꼭 해야 되는 게 48, 32, 66, 36, 74, 28, 98, 72, 27, 14, 37, 21. 그보다는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는 그게 됩니다. 근데 영어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되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야 한다. 이런 한국어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고 싶다. 뭐 이런 한국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고 싶다의 반대말은 가기 싫다. 이런 한국어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갈 기분이 아냐. 뭐 갈 걸.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걸 영어로 해보세요. 한국어는 이렇게 빨리 쉽게 했는데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가야 한다는 빠르게 답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쓰고 있을 때 벌써 have to go라고 답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must go라고 답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should go라고 답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골라 써야 되는 어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싶다도 여러분 빨리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wanna go, want to go, hope to go, wish to go 이런 것도 될 거고요. 또 세련되게 would like to go 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의 반대말 가기 싫다는 되게 쉬워요. don't만 집어넣으면 되죠. don't wanna go, wouldn't like to go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갈 기분이 아니야. 여기서 약간 막힙니다. 갈 기분이 아니야. 어떻게 되죠? I를 예로 들면 I am not in the mood for going 이렇게 다라라락 원어민들은 말하죠. 그런데 한국인은 여기서 떨꺽 빨리도 안 되고 정확하게도 안 됩니다. I'm not in the mood for going there. 나 거기 갈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갈 걸 되게 짧은데 확장이 짧게 됐는데 영어로 어떻게 해요? 말은 짧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야 했는데 어떤 장소 거기에 어제 가야 했는데 어떤 연유로 앞불사 못 갔다 애석하게도 못 갔다 혹은 안 갔다. 또 두 번째 뜻은 가고 싶었는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못 갔다 혹은 안 갔다. 이런 뜻을 다 녹여내서 우리는 아주 유창하게 갈 걸, 어제 거기 갈 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걸. 많은 분들이 답을 잘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갈 걸. Should have gone there yesterday. 어제 거기 갈 걸. I should have gone there yesterday. I should have gone there yesterday 하면은 매우 어떤 일에 깊은 빡침, 깊은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의 영어 발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R, L,
이 발음에 구분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모든 단어를 사분음표로 발음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awkward하고 이상하고 그런 게 사분음표로 딱딱딱딱 발음하는 겁니다. 영어는 셋 있다는 표입니다. 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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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있다는 표가 이어지도록 발음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I should have gone there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쨌든 또 뭐가 있을까요? 갈 지워 이거 지우고 갈 형편이 안 돼. 이 말 되죠? 갈 형편이 안 돼. 내가 지금 갈 기분이 아니야가 아니고 갈 형편이 아니야. 이건 영어로요. 이런 게 잘 되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Can't afford to go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can't afford to go there now. 내가 지금 거기 갈 형편이 안 돼. 경제적, 시간적, 재정적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 필요가 없다. 좀 쉬운 걸로 해볼까요?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답을 빨리 정확하게 주시고 계실 겁니다. Don't have to go 이렇게 하면 되죠.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don't have to go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갈 필요가 없까지는 똑같은데 없을 것이야, 없을 것이다. 너가 나 대신에 내일 거기 가주면 나는 내일 거기 갈 필요가 없을 거야. 이거는 I will not를 줄여서 I won't have to go there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한 글자만 추가해 봅시다.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이런 표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했잖니. 그곳에 내가 가기 싫으니까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나 대신 좀 가달라고. 근데 너가 서운하게도 야속하게도 거기 안 갔잖아. 내 부탁을 거절했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거기 가야 했잖아. 그런데 부질없이 가정해 보는 건데 너가 만약에 나 대신에 거기 가줬다면 나는 어제 거기에 갈 필요가 없었을 건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잘 되는데 영어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답을 아예 못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답을 이렇게 제대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빨리 정확하게 되신 분들은 더 이상 이 비디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재미로운 계속 볼 수 있지만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wouldn't have had to go there yesterday 하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은 진짜 이 정도의 쇼크를, 이상함을 느낍니다. 항상 셋 있다는 표로 이렇게 I wouldn't have had to go there yesterday 이렇게 해야 영어가 되는 겁니다. 세세한 발음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영어는 액센트고 리듬입니다. 리듬, 박자, 액센트. 언제 띄우느냐가 핵심이지 개별적인 사운드를 미국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 띄우고 어떻게 뭉쳐내는가. 뭉쳐내는 전체 덩어리의 생동감과 세기와 빠르기가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하고 비슷하면 됩니다. I wouldn't have had to go there yesterday. 이렇게 하면 돼요. wouldn't have. 자, 어쨌든 이게 빨리 정확하게 잘 안 되실 텐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게 잘 되도록, 저의 강의들은 이런 게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인데요. 갈 기회가 생겨서 정말 초대해 주시니까 갈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런 매우 격식을 차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어로는 너무 쉽습니다. 이 정도 한국어 구사하는 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니죠. 영어로는요. I를 예로 들면 I'm really happy and honored to have a chance to go there 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I'm really happy and honored to have a chance to go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사의 확장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동사의 활용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이 문법 지식만 전달하는 일반적인 영문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형용사가 있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영광이야. 역시 영광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두 개 뒤에 붙어있는 to 부정사는 말이야.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 다음 시간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공부해둬야 돼. 그리고 여기 명사 chance가 있지. 기회라는 뜻이잖아. 이 명사 chance를 꾸며주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있거든. 이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 요 두 용법의 차이 구분하는 거 내일 시험에 나오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둬라 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문법 지식을 늘리는 것일지언정 동사의 활용 능력, 동사의 확장 능력을 길러서 그 언어를 잘 쓰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절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가 확장되었다. 한국어가 이렇게 확장되듯이 다른 말로 하면 자, 더 쉬운 예로 이렇게 할게요. 갈 수밖에 없다. 너무 쉬운 한국어죠. 그런데 이걸 배우는 스티브라는 어떤 연세대 어학당의 한국어 학당의 미국인 스티브한테 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 수가 의존명사인데요. 갈은 이렇게 꾸며주고요. 이 의존명사 뒤에 조사예요. 이게 밖에. 이게 조사거든요. 이 조사는 앞에 이렇게 체언 명사, 의존 명사니까 체언과 조사는 붙여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써야 해요. 그 다음에 없다. 동사가 붙어서 전체적인 뜻은 갈 수밖에 없다, 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한국어를 이거 감정의 원인의 부사적 용법 무슨 명사를 꾸며주는 같은 얘기예요. 일본어로 하면 나케레반 나라나이 이건데 이거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덩어리로 나케레반 나라나이, 나케레반 나라나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덩어리 파일을 한꺼번에 습득해두면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가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확장을 매번 머리를 써서 확장을 해내는 게 아니고 48, 32, 66, 36처럼 확장된 덩어리 파일을 자기 머릿속에 자기 혀에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언어를 잘하는 겁니다. 매번 확장시켜서 머리를 굴려서 확장시켜내는 게 아니고 확장되어진 덩어리들을 많이 습득해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잘 수밖에 없다,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익혀둬야 되고요. 영어로는 이와 똑같은 구조가 have no choice but to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로 나와서 아까 have to go 내가 가야 한다. have to go, I must go, must 자리에 have no choice but to가 자동으로 나와서 한 덩어리의 must와 같은 한 덩어리다 이거죠. I have no choice but to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훈련해야 되지. 이거를 명사가 있는데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 희한하게도 but가 여기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야. 그런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참 이상하지. 뭐 이런 게 있단다. 복잡해도 참고 이해하고 공부하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언어 능력의 향상과 전혀 무관한 문법적 교육이다 이거죠. 문법이 죽일 놈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교육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덩어리를 매번 생각하면 안 돼요. Wouldn't have had to, wouldn't have had to. 뭐뭐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없었을 건데, wouldn't have had to. Don't have to. 이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Can't afford to. afford가 뭔지 왜 분석합니까? Can't afford to, don't have to, don't need to. 이게 자동으로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want to go, would like to go. 갈 걸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should have gone.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아예. would have liked to. would like to는 뭐 하고 싶다는데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할 때 would have를 줄여서 would have liked to. 거의 안 들리죠. 이 부분이. 어쨌든 하고 싶었는데 과거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못했다를 would have liked to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를 많이 장착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매번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사 확장 능력을 기른다는 말은 확장되어진 동사들의 덩어리를 많이 미리 장착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하나 넘어갈게요. 아까 스티브 얘기가 나왔는데 스티브한테 가고 싶다라는 한국어의 반대말 한국어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스티브가 어떤 경우에는 가기 싫다라고 제대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싫다.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틀렸어 라고 하면 왜? 맞잖아요. 가고 싶다의 반대말은 가고
싫다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말은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고 싫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고 싫다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외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should have gone인데 여기서 go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기서 I'm not in the mood for go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가고 싫다라고 말하는 거나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스티븐은 가고 싫다라고 대답한 스티븐은 뭐를 잘 못하는 걸까요?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동사의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때의 이 활용이란 말은 인재를 잘 활용해야 된다,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활용이 아니고 언어학에서 문법에서 말하는 활용이에요. 이 활용이라는 개념은 국문법 개념입니다. 한국어 문법 얘기예요. 가고, 가기 싫다, 가면 좋겠다, 갈 형편이 안 된다, 가니 좋더라 라는 한 단어가, 동사 한 단어가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을 엄밀한 의미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문법에서 말하는, 국문법에서 말하는 활용은 한 단어의 모양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활용을 하는 이제 국문법 얘기인데요. 활용을 하는 언어는, 활용을 하는 품사는 한국어에서 동사하고 형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활용을 하는 말, 요 용자가 요 용자거든요. 활용을 하는 말이라는 뜻에서 용언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문법 책을 펼쳐보면 동사의 활용이라는 말도 있지만 용언의 활용, 이런 말을 해요. 용언의 활용.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죠. 그런데 영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에는 굴절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서양말의 굴절, 영어로 infl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서양말의 굴절은 명사가 boys, 그죠? 뭐가 있죠? mouse, mice 이렇게 바뀌는 거. flower, flowers. 그 다음에 형용사도 바뀌죠. pretty, prettier. fast, faster 이렇게 바뀌는 거. 부사도 바뀌고 형용사도 바뀌고 명사도 바뀌고 굴절이 거의 모든 품사에 다 해당됩니다. 동사는 물론이고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다 굴절합니다. 한국어는 동사와 형용사만 바뀝니다. 그래서 활용이란 말을 따로 쓰는 거고 서양말에서는 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복잡한 얘기 해봤자 필요가 없는 게 적어도 동사에 관한 한, 동사에 대한 얘기라면 한국어 문법 시간에 활용이라고 하거나 굴절이라고 하거나 똑같은 개념이죠. 적어도 동사에 관한 한, 굴절이라고 말하나 활용이라고 말하나 같은 뜻입니다. 한 단어가 가고, 가니, 가면, 갈, 갓 이렇게 바뀌는 거, 갔을, 갔던 이렇게 바뀌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go, going, gone, have가 has, had, having 이렇게 바뀌는 거. go, going, gone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동사에서요. 따라서 이제 1강의 주제를 다른 말로 정돈해보면 여러분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동사의 굴절을 잘 해야 된다. 스티브처럼 가고 싫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공부해야 된다. 그 동사의 굴절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점점점 어떻게 되었죠? 동사가 확장되었습니다. 갈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처럼 확장되었죠. 영어에서도 I'm really happy and feel honored to be given an opportunity to go 라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모든 문법 공부, 조동사의 공부, 시제의 공부, 수동태, 능동태의 공부, 부정사의 공부, 동명사의 공부, 분사의 공부가 오직 이 자체의 문법 지식이 아니고 오직 요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으로 오직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걸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문법과 영어 말하기 능력, 문법과 영어 쓰기 능력의 향상이 둘 사이에 절연된 게 아니고 긴밀하게 연관되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강의는 전부 이 제 문법 체계의 교재에 항상 50% 이상이 이만큼을 다루고요. 전부 동사를 다루고요. 이 동사 강의를 할 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되는 강의들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동사들 혹은 다른 단어들의 조립을 통해서 동사가 확장되는 것. 매번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도 하지만 조립된 결과로서 아주 자주 쓰이는 조립된 덩어리.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고 벽돌을 잘 이어붙이는 능력을 여러분께 길러드리는 게 아니고 조립식 주택 있죠. 한꺼번에 공장에서 큰 벽 하나, 지붕 하나 가져와서 척 붙이면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미 조립된 벽, 이미 조립되어진 지붕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많이 만들고 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굴절 따위는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없게 오직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문법과 말하기 능력, 문법과 쓰기 능력을 연결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